짜잔! 민나상 안녕하세요. 저희들 누구신지 알까요? 네, 이노슬이었습니다. 좀 전에 지나간 친구들은 이노슬이었어요. 네. 오늘은 이노스르 삼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해묘미 했더니 주위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알기 쉽게 표현해줬다. 저도 그런 맛에 또 막 기운이 쌩쌩합니다. 이 밤인데도. 네. 오늘은 자 이노스를 하시는데 이노스이라는 건 저 가운데 오화가 보이십니까? 오화를 중심으로 화기운이 이제 세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생지, 왕지, 묘지 이런 순으로 임목에서 굉장히 그쵸. 생지는 그 기운을 크게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임목이 먼저 화기를 꽉 밀어줘야 되겠죠. 병화가 용출하는 곳이죠. 장생. 네. 그런데 오화에서는 그것을 절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점점점 술토 쪽으로 화기가 이렇게 결국은 술토가 화기를 잘 마무리시키는 거죠. 그쵸. 전번에 얘기했죠. 삼합은 어떤 영화의 시작처럼 그 다음에 중간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 결말을 보는 거 그런 운동성이라는 거 이것을 신살로 갖다 붙이면 생지가 지살이 되고 장성살 오화가 장성살이 되고 또 술토가 하객살이 되죠. 전번에 해묘미에서 삼합을 드리긴 했는데 이 신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또 오늘 또 한 번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지살이라는 것은 도전 정신이 강해요. 처음 시작하는 곳에 내가 도전한다. 그래서 지살이 발동할 때는 이동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살로 처음 도전하고 으쌰으쌰 해서 그 다음에 장성살. 장성살이라는 건 장군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기겠다. 오늘 다 이길 거야. 으쌰으쌰으쌰 하는 것이 또 장성살이에요. 그럼 열심히 장군이니까 전쟁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개에 그 전쟁을 마무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화개들은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화개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좀 신중하고 뭔가 잘 마무리 짓는 그런 기운을 갖는다 해요. 저 밤이 또 깊어서 이런가요? 설명이 왜 이렇게 또 늘어지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 다 했죠? 그런데 왜 얘네들이 왜 화국이 되었느냐? 그쵸? 인호술 왜 화국이 되었을까요? 지장간을 보면 여러분도 퍼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네. 인호술 그쵸? 지장간을 지금 써놨어요. 임목에는 무병갑이 있고 오화에는 병기정이 있고 술토에는 신정무가 있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또 그렸잖아요 그죠 이 화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해묘미에도 목극을 이룬 걸 보면 그 다이아몬드 안에 다 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다 화기가 있는데 왜 저 오화 안에는 저렇게 기토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자오묘유 제가 영상을 실기는 했는데 그때 일본말로만 하고 사실 한국말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자오묘유 그 속에는 순수한 묘목을 봐도 그렇고 묘목은 그 나무의 기운만 순수하게 있잖아요. 네, 유금도 경금, 신금 그렇게 순수하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자오묘유 자수군요. 네, 임수와 개수가 순수하게 있답니다. 그런데 왜 오화에만 기토가 개입돼 있죠? 그것은 이 오화라는 것은 이 병화 양 중에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라는 건 퍼뜨려지는 기운이잖아요. 그 퍼뜨려지는 기운이 계속 퍼지면 어떻게 정화에게 가겠어요? 계속 퍼져서 밖으로 계속 퍼지겠죠. 그것을 잡아다가 정화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기토의 역할입니다. 네, 조금 알기 쉽게 표현이 됐을까요? 네, 벌써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음으로 가기 위한 양의 덩어리를 응축시켜 놓는 거죠. 정화 속에.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술토의 정화에게 거기다가 제일 마무리로
저 응축된 양기를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이해가 좀 가셨나요? 네. 여튼 여기는 또 이렇게 가시고, 네. 그러면 인호술 하면 일단 염상이라고 해요. 염상. 화국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걸 염상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도 염상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알기 쉽게끔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호술이 되면 염상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염상이라는 건 그쵸, 화기가 이렇게 크게 위로 오른다. 화기가 급하게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화기의 불기둥이가 아니고 네, 불기둥이 이렇게 팍 치밀어 오른다? 네, 화기가 이렇게 탁 오를 때는 막 활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걸 염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호술들은 그쵸. 양기운이 많으면 뿜뿜 드러나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거죠. 왜 드러나냐? 드러난다면 스케일이 좀 커요. 뭔가 그쵸. 드러난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거죠. 네. 드러나 있으니까 그 규모가 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화끈하고, 또 화끈하다 보면 그쵸, 통이 큰 거죠. 화끈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 통 커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도 크고, 또 배짱도 있겠고, 그쵸, 배짱도 화끈함에 들어가죠. 화끈하게. 또 배포도 크다. 뭐 배짱이나 배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는 것이 또 드러남이고, 또 뭐가 드러날까요? 폼생폼사입니다. 네, 폼생폼사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폼생폼사가 생각난다가 아니고 폼생폼사가 드러남이고, 그리고 또 인옷을 또 화하면 사양지심이죠. 사양지심이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인데, 사양하는 마음이에요. 아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그쵸. 그것은 곧 뭐예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예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화기운을 쫓는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면도 폼생폼사에 들어가고, 그쵸? 뭐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그쵸? 그리고 체면 또한 드러남이잖아요. 드러난 것인데 내 체면이 구겨진다 하면 드러나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요? 오늘 좀 설명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체면도 중요시한다는 거,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목소리 또 갈라집니다. 네. 그러다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또 봉사활동, 그런 것도 사양지심이 있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저 지금 설명 다 드렸나요? 여기? 네. 인호술 있는 사람들은 화끈하고 정열적이고, 폼생폼사, 체면을 중시하고, 또 드러냄을 중시하고, 드러난다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규모가 크니까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면 스케일이 크고, 그러다 보면 통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화끈하니 배포도 커지고. 연결되죠? 저 연결 키워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봉사를 하면 또 드러나겠고, 봉사는 또 그쵸. 예의. 여기서 또 끊어졌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사양지심, 염상, 화끈, 예의, 정열, 봉사, 드러남, 폼생, 폼사. 네. 자, 그럼 염상격에 가봅시다. 오늘은 또 저는 맞아요. 격국 안 봐요. 격국 안 보는데, 왜냐하면 격이라는 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일단 염상격이라는 것은 일간이 병정화 일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지가 인호술, 사오미 이렇게 돼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수가 한 개도 없으면 그것을 진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진격이라는 건 뭐냐? 진짜 격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문으로 쓸 걸 그랬네요. 결국 염상격은 화기가 급하게 이루어진 거, 그것을 염상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명식대로 전부 화기로만 되어 있으면 의외로 화끈하지 않고, 의외로 축 처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어때요?
처져 있잖아요. 그쵸?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건 공부 차원에서 염상격이라는 게 또 이런 거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같이 한번 짜봤어요. 그리고 이제 화해 직업이죠. 화해 직업으로는 어떤 화려함이고 드러냄을 좋아하니까 패션, 뷰티, 그다음에 마케팅, 웨딩, 또 연예인들도 잘 드러나죠. 스포츠 열정이죠. 예술, 네, 방송도 그렇고 드러나고, 네, 화하면 역시 드러나고 팽창하고 부풀어지고 뭔가 화려하고, 그쵸? 그리고 또 전기도 그 열이 그 가해진다 그럴까요? 열이 스파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전기, 조명, 가스, 불, 사우나, 소방 관련 등등 이런 것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해요. 죄송해요. 아유, 오늘도 설명을 참 못한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인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은 토요일이군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인호술 거기 주무시오. 오늘은 여기서 끝. 여러분 안녕.